이번 시간은 미 군정이 몰수한 귀속재산을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귀속재산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귀속기업체와 공장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 군정은 접수한 귀속기업체와 공장에 대해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은 이 관리인이라는 명칭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기업체의 경우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 군정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기업체에 파견하는 경우로 주로 중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인 관리인이 파견되거나 임명되는 관리인과 별도로 미군 감독관이 파견되는 기업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미 군정이 관리인으로 승인해주는 경우입니다. 일본인이 철수한 후 미 군정의 관리 통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및 기술자, 직원을 중심으로 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공장을 관리하고 재가동하였습니다. 미 군정이 귀속기업체를 접수하면서 이들 관리위원회는 미 군정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 경우 관리위원장이 미 군정 임명의 관리인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미 군정의 관리인 임명 과정에서 분쟁이 빈발했는데, 주로 미 군정에 의해 새롭게 임명된 관리인이 기존 관리위원회를 부정하고 해체를 시도한 데서 발생했습니다. 미 군정이 관리위원회를 부정한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위원회의 상당수가 좌익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좌익 노동조직체였던 전평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을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미 군정의 관리인 임명을 둘러싼 분쟁은 이러한 사상적 대립 이외에 관리인 선정 기준이 무원칙했고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분쟁을 증폭시켰습니다. 1945년 12월 군정법령 33호에 의한 미 군정의 귀속기업체와 공장의 접수 및 관리인 임명은 관리위원회와의 충돌 속에서도 1946년 상반기까지 대체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귀속기업체는 관리 방법에 따라 중앙직할기업체와 지방관할기업체로 나누어졌습니다. 중앙직할기업체는 중요기업체와 해당 기업 재산이 2개 행정구역 이상에 걸쳐 있는 기업체로 미군정 중앙행정기구에서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조선소였던 조선중공업은 1946년까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인 신한공사의 관리를 받았고, 이후 한국정부 수립까지는 조선총독부 교통국의 후신인 미군정 운수부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지방관할기업체는 각 지방 미군정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귀속기업체 관리인은 지정된 보증금을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공장 운영 보고서를 미군정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관리인이 납부한 보증금의 경우 관리인의 부정행위, 경영태만, 당국지시 위반 등의 사실이 있을 때 면직과 함께 몰수되었습니다. 또 관리당국은 수시로 귀속기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인의 부정 및 귀속기업체 경영 실태를 관리하였습니다. 미군정은 귀속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관청으로 관제처를 설치하였습니다. 1947년에 들어오면서 남조선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의 행정권 이양이 서서히 시작되는 분위기 속에서 귀속기업체에 대한 미군정의 통제 강도도 약해지기 시작하고 한국인에게 그 권한이 부분적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귀속기업체 통제의 행정권도 미군정의 직접 통제에서 과도정부 내 한국인 관리인에게로 넘어오고, 귀속기업체에 있어서도 미국인 감독관의 권한이 회사 이사회에 이양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군정에 의한 귀속재산 불화도 실시되었습니다. 1947년 7월
공식적인 불화 방침이 공표되면서부터였는데 그 대상은 1945년 6월 현재 장부가격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한정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불화를 결정한 공식 배경에 대해 미군정은 건물의 파괴와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군정이 현실적으로 관리 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귀속재산에 대해 불화 방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불화의 실무는 앞서 미군정 산하에 재산처분부를 두어 직접 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귀속재산 불화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중앙의 경우 1947년 6월 당시 군정장관 러치의 명령에 의해 민정장관, 운수부장, 농무부장, 최신부장, 관제처 총무, 경제위원회 대표, 입법위원 대표, 미군 정치고문, 재무부 고문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불화의 절차는 관제처가 소규모 사업체의 불화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으나 미군정 상무부의 추천이 필요했습니다. 즉, 상무부 직할관리사업체의 경우는 상무부장의 추천이, 그리고 지방 관할 사업체의 경우는 해당 도의 상공국장의 추천이 필요했습니다. 상무부의 추천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불화 당시 해당 귀속기업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임차인에게 적정 가격으로 매입할 우선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인 또는 임차인이 매입하려 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를 실시해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불화한다는 것입니다. 경매에서 두 번의 유찰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가격은 거절당한 경매 최고 입찰 가격보다 높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실제 귀속기업체의 불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미군정의 불화 방식은 귀속재산의 관리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연고자 우선주의로 미군정 불화 대상의 대부분이 연고자에게 불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고자 우선주의는 미 이승만 정권기 본격화된 귀속재산 불화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귀속기업체 불화 조건은 일정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전체 불화 금액의 20%를 계약 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 7%의 이자로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당시 극심했던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거의 무상으로 불화를 받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특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귀속재산에 주목한 연구가 해방 후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으로서 관료성, 천민성을 지적하는 근거로서 귀속재산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군정기 귀속재산의 전체적인 불화 규모는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총 2,000건에서 2,500건, 26억 원 정도였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체가 대략 50%의 비중을 차지해서 가장 컸고 나머지 50%가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이었습니다. 불화 건수로는 부동산과 기타를 합친 것이 1,700건 정도로 기업체 불화 건수 500건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기 불화가 1962년까지 불화된 전체 귀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에 의해 접수 관리된 대부분의 귀속재산은 정부 수립과 함께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9월 11일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귀속재산에 관한 처리권이 한국 정부에 공식 이양되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미군정기부터 계속되어 오던 귀속재산 불화를 일시 중지하고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법적, 행정적 틀을 갖추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1949년 2월 귀속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관제총국이 설치되고 11월에는 귀속재산처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950년 3월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5월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이 제정되어 귀속재산 불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되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귀속재산 불화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앞서 미군정의 불화원칙을 계승한 것으로 관리인, 임차인 등 영고자에게 불화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면서 그에 의한 귀속재산 처리에 실무를 담당할 행정기관으로 관제청이 설치되었습니다. 1950년 4월에는 지방시와 도에, 국외소에 지방관제국이 설치되고 그 산하에 다시 39개소의 출장소가 설치되어 귀속재산 처리의 일선 행정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1955년 2월 행정부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라 관제청이 폐지되고 귀속재산 업무는 재무부 소관이 되어 산하에 관제국이 신설되어 귀속재산 처리 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또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에 관제위원회를 설치하여 귀속재산 매수자의 자격심사, 매각가격 결정, 관리인 및 임차인의 임명 등 재반 중요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귀속재산을 둘러싼 분쟁 등 소청 처리기관으로 귀속재산 소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